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끝마침과 동시에 우리 간단한 시험에 대한 총평과 함께 주요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종 사이트의 등급컷만 봐도 우리 낮은 등급컷에 속하지도 않고, 또 기존에 우리 6월, 9월 모의고사와 혹은 수능을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많이 느낄 정도의 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3월 모의고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봤다고 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속상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리 이번 6월과 더불어서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6월 모의고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하느냐가 우리 주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헷갈렸던 선지들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답 정리와 더불어서 올해 평가원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유형들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죠. 아마 20번 문항이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학생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풀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아직 인구부양비 관련한 문제에 익숙치 않아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 갑국의 부약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점 하나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두 시기의 총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 사실과 같이 아래 그림을 통해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에 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져 있는데, 지금 유수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구 부양비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이 인구 부양비에 따른 문제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가 요점에서 문제에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인, 즉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부양 인구에 따른 그 비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관련한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노인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라고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는 T년, T 플러스 100년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 그대로 본다면요, 지금 T년은 전체 원이 10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소년 인구는 25%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유소년 인구는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25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 인구와 부양 인구에 대해서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총부양비는 60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60이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이 100분의 60이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60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와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에 해당할 텐데, 이 해당 인구를 다 더했을 때 8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즉 3 더하기 5를 했을 때 8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체는 100이니까 8에서 100이 되려면 12.5를 곱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에 따른다면 우리 지금 부양 인구는 우리 5에 해당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5 곱하기 12.5를 한다면 우리는 62.5라는 수를 나타낼 수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유소년 인구는 25고 62.5인 부양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를 더했을 때 숫자가 이게 다 100으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노인 인구는 12.5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구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학생들이 이걸 못 풀었다면 옆에 t 플러스 100년도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채워보시고 선생님이 한번 다시 나타내 본다면 t 플러스 100년도 우리가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소년 인구는 12.5에 해당할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두 시기의 총 부양비는 60이었기 때문에 전체는 8인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양인구에 해당하는 비는 5였으니까 이것도 12.5로 곱한다면 62.5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노인인구는 25라는 숫자. 그 이유는 25 더하기 62.5 더하기 12.5를 해야 100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아직 하나 안 쓴 거 있죠?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인구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이니까 이걸 2분의 1 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12.5랑 62.5 분수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옆에 t년의 인구를 2배씩 곱했을 때 200, 50, 그 다음에 125, 그리고 25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됐죠? 이거 구했으면 우리 다 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t년과 t 플러스 100년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유소년 인구에 대해서 지금 50에서 12.5로 감소한 거잖아요. 여기 기억 이렇게 끌어서 기억부터 볼게요. 50에서 12.5가 됐다는 건 우리 50분의 지금 감소한 숫자 37.5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한다면 우리는 75%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30%가 아니라 75%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t년의 노년 인구와 그럼 t년의 노년 인구는 지금 25에 해당하는 숫자일 거고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도 25로 두 개는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이 높대요. 선생님이 그냥 제일 기초적으로 일단 전체 인구는 지금 t년이 20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디귿을 끌어와서 전체 인구는 20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00분의 지금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라고 한다면 50 더하기 25인 75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t년이었고요. 똑같이 이제 t 플러스 100년에는 전체 인구가 100분에 우리 25와 12.5를 더한다면 37.5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t 플러스 100년일 겁니다. 지금 나누기 2를 한다면 100분의 37.5로 어디가 높은 게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을 보시게 되면 가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절반으로 감소했대요.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였고 우리는 부양인구가 지금 125라고 나타냈을 때 유소년 인구는 50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t년일 거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t 플러스 100년의 62.5분의 지금 유소년 인구는 12.5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t 플러스 100년 했을 때 이거 나누기 2를 하신다면 62.5분의 지금 25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25에서 12.5 절반으로 감소했겠죠. 우리 쉽게 얘기하시면 지금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62.5분의 25로 가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기초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62.5분의 25라 62.5에 12.5를 구분하신다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이제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 인구이기 때문에 부양인구는 지금 125분의 노년 인구는 25가 t년일 거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의 경우에서는 우리 부양인구가 62.5분의 노인인구인 25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건 t 플러스 100년일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아까처럼 이걸 나누기 2를 한다면 62.5분의 지금 12.5에 해당할 테니까 여기 12.5에서 25로 곱하기 2배가 됐겠죠? 즉 2배가 되었다라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니은과 리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노인인구, 부양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에
각각 해당하는 숫자에 대해서 수치를 구해주는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 따라서 꼭 해보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선생님도 이거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따로 나왔을 때 그러지만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 받으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거의 비문학 지문처럼 너무 길어서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 행간 자간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줄글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들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사실 크게 답을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몇몇의 선지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들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일단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우리 연구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연구 결과와 관련돼서 이걸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점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방법으로 연구를 했느냐가 일단 주어져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찾는 문제, 이에 따른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는지 를 묻는 문제가 대표적인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텐데, 연구자 갑은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 두 개의 선행 연구 A, B를 검토했대요. 지금 연구자 갑은요,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문헌 연구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 체크했죠. 그 다음에 우리 A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라는 말이 나왔으면, 우리 타인의 존재라는 지금 독립 변수가 이게 독립이 될 거고요. 여기다 끌어쓸게요. 독립이 될 거고, 지금 과업 수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종속이 될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크 선수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구분해서 한 집단은 각자 따로 출발하게 하고, 지금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독립변인을 가지고 두 집단으로 나눴는데 한 집단은 따로 출발하게 했대요. 즉 타인의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억은요, 우리가 통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즉 독립변인을 처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함께 달린 집단이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대요. 함께 달린 집단이 더 좋은 결과를 냈대요. 즉 우리가 타인의 존재라는 독립변인과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종속변인을 파악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정의라는 결과가 추론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연구, 여기는 A에 해당하는 연구였고요. 여기는 B에 해당하는 연구, 두 가지 연구로 나눴다고 했죠. 우리 B에서는요,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대요. 즉 우리 지금 여기에 따르면 타인의 존재와 과업 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했을 때 또 제3의 변수인 그 집단의 개인의 기본 역량이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른 걸 또 추론하고 있네요. 즉 타인의 존재와 가인의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의 기본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여기서는 개인의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이 타인의 존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인을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자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 하고 그 점수를 측정했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각 집단을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타인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당구 게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측정하였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측정 결과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가 높아진 반면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낮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예시가 기억에 안 남으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되게 잘 돌아다니거든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공부를 잘하는, 즉 과업 수행이 높았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다가가면 오히려 약간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졌는데, 우리 과업 수행이 약간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공부에 대해서 약간 능력이 낮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선생님이 제 걸 보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 과업 수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오히려 약간 실수를 하거나 오히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신다면 좀 더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요. 네, 그에 따른 결과였는데 결국엔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높아졌고 실력이 낮은 사람은 게임 수행이 낮아졌다는 결론을 이르렀다 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갑은 A, B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갑은 A에서 타인이 경쟁자로,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한 점이, 그리고 B에는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을 했대요. 이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려면 타인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역할과 그에 따른 과업 수행을 위한 행위자의 기본 역량을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 1, 2, 3, 4, 5 보기를 각각 보도록 할게요. 1번, 갑은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대요. 지금 쉽게 오답 선지 고를 수 있겠죠? 왜요? 우리 문헌연구법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번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갑이 검토한 연구는요,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대요. 우리 갑이 검토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인 A, B가 되었고, 지금 선행연구 A, B는 각각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방법론적 이론론에 해당하겠죠. 이론론이라는 건 우리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동일한 부분이 존재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3, 4, 5번도 볼 텐데 우리 3번, 기억은 실험 집단, 아니요, 기억은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니은은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많은 학생들이 4번 선지를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4번, 디귿과 리을 간의 차이로 비의 가설은 수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디귿과 리을은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높아졌고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가 낮아졌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실력이 높은 거와 실력이 낮은 지금 이 차이만 알아볼 게 아니라 관찰자의 유무, 즉 관찰자가 있었을 때의 결과와 관찰자가 없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실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가 어떻게 관계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디귿과 리을의 차이로 이 가설을 수용하냐 수용하지 마느냐를 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시읒에서 우리 미음은 독립변인, 비읍은 종속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읒, 우리가 이 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 우리 비읍이 독립변수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의 과업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도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혼자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였고 모집단과 표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신다면, 우리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우리 9번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연구자 갑이 A국 땡땡 기업의 직원의 연봉 구간에 따른 성별 분포와 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단 땡땡 기업의 연봉은 1구간에서 시작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들이 나와져 있고 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리고 여성 비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비는 남성 수분의 여성 수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성비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라는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가장 먼저 전체 수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100이라고 두었을 때 나와져 있는 거고요. 우리 여성비는 일단 0.6이라는 건 우리 남자가 그럼 100일 때 여자는 6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굳이 100명 62명으로 둔다면 남성이 100명일 때 여성은 여기가 62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00명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전체 여성 직원 수는요, 전체 직원 수의 62%래요. 우리 전체 여성이라 함은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라고 나왔는데, 우리 전체 직원 수는 이거 다 더하면 162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성 직원 수는 62인데 지금 62%가 될 수 없겠죠. 여기에 나왔다면 우리 100분의 62 이렇게 나와서 전체 직원이 100이었다면 이게 성립이 됐을 텐데 이건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요,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적대요. 우리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고요. 우리 5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퍼센트는 5%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체 남자는 100명이었기 때문에 5명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성은 지금 62명 중에 5%이기 때문에 한 3점 넘어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 당연히 남성 직원의 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요, 4구간에 해당하는 여성 직원 수보다, 그럼 4구간을 볼게요. 이렇게 7이랑 15 나와져 있는데 8% 많다? 여러분 지금 이건 직원 수가 아니라 이건 비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까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뒀을 때 여기 남성의 인구는 100 곱하기 우리 15% 생각하면 15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여성의 인구는 전체가 62명이었기 때문에 7%를 계산했을 때 7이 14, 67에 42, 43.4가 나온다면 4.3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러면 4.34에서 15명을 비교한다면 거의 3배가 넘는 숫자죠. 그러니까 8%가 많다라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은요, 단순 7에서 15로 8로 가냐는 건데, 이거는 비율에 따른, 그리고 8%포인트라는 비율에 따른 어떤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수는 이렇게 구해주신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배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상. 그 다음에 우리 4번 볼게요.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성은 6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비율을 봐보면 될 텐데 13에서 57로 늘었다가요, 그 다음에 57에서 18, 7, 5로 감소하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는 말을 적을 수 없겠죠. 우리 첫 번째 1구간에서 2구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4번도 오답 선지가 될 거고, 5번.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대요.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직원 간의 이 비를 보려면 우리 여기에 따른 여성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남성수와 여성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여기 1.61은 남자가 100이었을 때 여자가 161, 남자가 100이었을 때 110, 남자가 100이었을 때 38, 그리고 남자가 100이었을 때 여자가 29, 남자가 100이었을 때 16이라고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전체 직원 중, 그럼 전체 이거 다 더하면 26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텐데 거기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 100이었으니까요. 요것도 210분의 100, 그리고 여기 138분의 100, 129분의 100, 그리고 마지막에 116분의 100. 지금 위에 분자가 다 같은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약간 되게 이렇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문제 풀면서 계속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분들이 느끼기에는 저거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표라는 문제
혹은 지금 이런 어려운 난이도가 막상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 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푸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약간 자신감을 가지면서 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주요 세 문제를 알아봤는데 이 세 문제에 따른 문제가 특히나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우리 꼭 학생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주고 지금 이 문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체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셔서 꼭 한번 복습해 주셔서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6월 우리 평가원 총평과 함께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름방학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했던 목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공부 함께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